지금 오후 10시 9분입니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합니다. 내일 또 와서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좀 집안일을 했어요. 제가 날씨가 계속 이렇게 더워서 더워서 이제 그 다육이들을 이제 지켜야 되고 식물들을 지켜야 돼서 집안일을 조금 많이 못했어요. 근데 사실 청소를 못하고 남편 음식을 조금 되게 오랫동안 음식을 했네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게 일은 못했는데 다육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32도 33도 이렇게 계속 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정도 예고가 돼 있는데 조금 더 있어 봐야 돼요.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많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한번 그거를 조금 봐야 되는 게 아직 좀 낮에 기온이 좀 높아요. 내일은 조금 기온이 낮습니다. 내일은 좀 낮고 그 다음부터 또 32도 33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확정적이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가 17년 동안 다육이 매장을 하면서 제일 안 죽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모르겠어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별다른 게 아니라 차각막을 안 했다겠죠. 이제 차각막을 안 하고 비닐 3겹에서 4겹인 거예요. 왜 4겹인데도 있냐면은 저는 다른 데는 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자주자주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벌판에 이렇게 그 매장이 있다 보니까 이 햇빛 투과율이 너무 세면 잘못하면 다육이들이 타고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웃자람이 있더라도 그냥 여러분 뭐냐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걸 뭐냐면은 그냥 비닐이 좀 노후화가 돼도 안 갈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덜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비닐이 3겹에서 4겹 정도 된 거에다가 이번에 차각막을 치지 않고 버텼지요. 버텼는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얘네들을 다육이들을. 왜냐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죽더라고요. 매장에 다이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는데 이 다육이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죽더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방송 보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5도 정도 되면 단수가 들어가고 40도 때는 물을 주지 않아요. 지금도 매장이 단수예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비실비실해 하는 애들도 많아요. 다이에 있는 아이들. 그래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면 전체 간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겨울에 다육이가 죽는다. 다육이가 조금 관리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물을 말리시는 게 덜 죽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을 말렸더니 더 죽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물을 말려서 죽는 것보다 1차적으로 웃자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응애라든지 어떤 병충해, 깍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 있어서, 그리고 어떤 곰팡이성 질환들이 와서 이 식물 다육이들이 약해져서, 그래서 여름을 못 견디고 죽을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을 안 줘서 다육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서 안 죽어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그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충에 뭐 깍지라든지 응애해서 이렇게 약해지고 병이 있어서 그렇게 더 고사가 못 버티고 여름에 못 버텨서 이제 고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을 안 줘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17년 동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얘가 구부러져서 밑으로 뚝 떨어져도 여러분 물 부족인 거는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병충해에 노출이 많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곰팡이성 질환에 너무 노출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죽는 경우가 여름에 물을 안 줘서 죽는 것보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기후 변화가 있으므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새롭게 다육이를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름에 물을 준다라는 분도 있고 40도가 넘어도 45도가 넘어도 물을 준다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단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니다 기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해도 잘 살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하우스에 물을 이제 만약에 여름에 물을 주는 경우는 40도 45도에도 이제 물을 줘도 괜찮은 분들은 뭐냐면은 차광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 막 나 40도 45도인데 막 물을 줘 막 그러면서 물을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영상을 보면 그런 분들은 그 차광을 거의 안 하고 만약에 70%라든지 50%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낮은 프로테이지의 차광막을 하세요.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실 때 그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찌 보면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다육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매장을 또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차광을 할 때 그분들은 보면은 여러분 거의 차광을 안 하다가 아주 만약에 이제 아주 뜨거워질 때 잠깐 차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육이를 잘 보세요. 그분들은 다육이가 웃자라 있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탱글탱글 하면서 웃자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물을 준다. 40도 45도에도 물을 준다. 그런 분들은 거의가 뭐냐면 약도 별로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약을 별로 안 했다. 작년보다 약을 별로 안 했다. 왜냐하면 병이 없어. 진짜. 막바지에 여러분 뜨거울 때 응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뜨겁기 전에 제가 응애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혔어요. 어느 정도 잡혔어요. 100% 잡힌 건 아니고 잡혔고 이제 그렇게 햇빛을 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물을 40도 45도인데 물을 줬는데 다육이들이 안 죽어. 매장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차광을 거의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70%라 해도 프로테이지라도 낮에 차광막을 여러분 열고 닫았다 하는 거를 많이 안 한다고. 그리고 전체 차광하는 기간을 여러분 잘 봐봐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 아주 약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신경 쓰냐, 환풍 시설을 잘해서 뜨거운 공기를 빼줘요.
그 공기를 빼주면 그거는 좀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들이 안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다육이들이 웃자라지 않았어야 돼. 햇빛을 어느 정도 봤어야 된다는 거야. 햇빛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관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진 햇빛을 계속 줘서 이 다육이들을 웃자라지 않게 튼튼하게 키워서 40도 이상이 돼도 50도가 육박해도 다육이가 안 죽었던 거야. 그 하우스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키핑장이라든지 하우스에서는요, 제가 그거를 경험해 살아요, 여러분. 쪄 죽어요. 만약에 저처럼 하우스 시설이 안 좋잖아요. 제가 작년에 경험한 거예요. 하우스 시설이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주 열악할 거예요. 저는 조금 이게 조금 뭐냐면은 종자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방식을 고집을 했었죠. 뭔가를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남의 말도 들어야 돼.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참 유튜브가 참 이게 좋은 정보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하고 반대되게 하시는 분들 거를 봤는데, 그거를 조금 더 봤는데 그거를 참고할 만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면서 그것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도 밭에 잠깐 봤는데 죽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물을 한번 줘봐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우스가 50도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음병이라고 하시죠. 아무리 여러분 저기 햇빛이 쨍쨍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냐면 병적인 게 아니어도 삶아져서 죽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지면이 땅에 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면이 너무 온도가 높고 50도 측정 불과였어요. 50도가 넘었고, 그 상태에서 뭐냐면 지면하고 그 목대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삶아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물음병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자연치유로 제가 제 병을 고쳤잖아요. 그 병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좀 대충 알아요. 근데 저도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 물음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약도 하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어떤 병변이 많이는 없었고, 이제 그 차각막을 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봐봐요. 밤낮의 기온이 이렇게 있으면서 잿빛곰팡이가 와요. 그럼 햇빛량이 없죠? 그럼 밑에 습도가 있죠. 요즘 이제 이게 열대야처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습도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 잿빛곰팡이가 와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 잿빛곰팡이로도 물러서도 죽고, 이렇게 여러 개 그래서도 죽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익어서도 죽고, 아주 그냥 쌍방으로 다 죽더라고, 보니까. 밭에 있는 게. 그래서 작년에 밭에 있는 게 꽤 죽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번 줘보고, 이제 이것이 옳은 건가 아닌가는 9월달쯤 가보면 알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기온이,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저번 주에 뜨거웠었나요, 여러분? 저번 주였나요? 그러면 일주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요. 그때 안 좋았던 애, 만약에 그때 열에 의해서 삶아졌더라고 하면, 삶아졌고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면 1주에서 3주 사이에 와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엄청 뜨거웠던 그게, 그죠? 처서, 중복, 말복쯤에서 한번 제가 날짜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잿빛곰팡이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육이들이 더 죽는 경우들이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기온 차이가 나면 잿빛곰팡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햇빛량을 많이 쐬어주면
그게 덜 오는데, 햇빛 양을 너무 차단하시면 그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이 방법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40도, 45도가 되면, 지속적으로 그 온도가 되면 단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 다육이들이 덜 죽어요. 덜 죽어요, 여러분. 이제 키핑장 같은 데에서도 이제 병이 이번에 좀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뭐 이제 차광도 하시고 뭐 커튼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게 햇빛 양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키핑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매니아분들이 조금 덜 출입을 하시더라도 햇빛 양을 조금 늘리셔야 할 거예요. 여름에 커튼을 다 치시는 것보다는 뭐냐면 햇빛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여름에. 왜냐하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다육이가요 50도도 견뎌요. 아주 약한 거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50도는 견디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름을 보니까 뭐냐면 햇빛 양과요 습도,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오고, 이게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병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키핑장이니까 약을 많이 하셨겠어요. 살균살충제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기온 차이가 났을 때 또 이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오는 건데, 좀 햇빛 양을 여름에 조금 늘리시면 온도가 40도가 올라가도 죽는 게 덜 나오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들은 얘기인데 농장도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장은 그렇죠. 우리보다 출하를 일찍 하셔야 하기 때문에 물을 안 주실 수가 없고 어떤 차광 시설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햇빛 양을 여름에 늘리지를 않으면 죽는 다육이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더 많이 이게 그 다육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죽었다라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고온기로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40도, 45도, 37도 막 이렇게 고온기로 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되게 길었죠. 그런데 이제 다육이들이 아무래도 차광을 하면 좀 웃자람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주시면, 그게 아무리 저기를 한다 해도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해도 여러분 뭐냐면 병도 오고, 웃자라 있으면 분명히 병도 오거든. 웃자라 있으면 병도 오고, 하여튼간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죽었을 가능.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죽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이게 40도, 50도가 나가도 여러분 차광을 안 하고 햇빛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차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비닐 3겹에서 4겹이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차 열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햇빛을 어느 정도 비춰줘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여러분 죽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요. 왜냐면 여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거를 경험을 했고 그 전에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 진짜 대한민국에서 매장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이 내가 제일 안 좋을 거라니까.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물을 안 줘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매장하면서 쟤를 진짜 안 죽은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도 거의 많이 안 죽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물건 온 것 중에서 그 아이들은 조금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좀 몇 개 이제 죽은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은 거의 안 죽었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앞으로 여름이 여러분 길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여름이 여러분 3월부터 시작하자. 3월, 4월, 그래. 넉넉 잡고 4월이야. 4월, 4, 5, 6, 7, 8, 9, 10월. 여러분 한 6개월에서 7개월이 여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제가 차광막을 해도 전체 차광을 해도 괜찮았던 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만 해도 됐거든요. 그러면 뭐 다육이도 웃자란 것도 그냥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근데 전체 차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에 뭐든지 햇빛이 필요한 건데, 그거에 못 미치면 아이들은 약하게 돼 있어요. 다육이들은 약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웃자라니까 얼마나 그 병균들이 와서 여러분 저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뭐 칼슘제나 이런 거는 이번에 안 줬고요. 그 살균 살충제만 줬거든요. 그리고 한번 제가 엑기스를 한번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주고 오히려 뭐 그냥 잘 견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육이는 영양을 많이 주면 줄수록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씩만 주세요. 그래서 일단 뭐 밖에 있는 것도 여러분 진짜 텃밭 그 채소 그 쬐금인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 다육이들도 밖에 뭐 이제 장미부터 시작해 수국부터 시작해서 참 지켜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갈까요? 뭐냐면 여름이 길어요. 6개월, 최소 6개월이죠 여러분. 차광만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 햇빛을 여러분 안 보여주시면 다육이들이 여름을 나기 힘들다. 그래서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의 햇빛이지만 그거에 준해서 이쪽 저쪽으로 햇빛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차열망이라고 있고, 뭐 하여튼간 그 여름 빼주고 그 햇빛만 이렇게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 그런 걸로 하시든, 아니면 비닐 있잖아요. 비닐, 우리가 하우스 비닐, 그거로도 활용을 하셔도 좋다. 없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비닐 3겹 4겹으로도 다육이들이 많이 안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광막을 하실 때는 열었다 걷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주시는 거는 다육이를 많이 안 죽이시려면, 여러분, 적어도 37도 이상, 그리고 40도, 45도일 때는 좀 단수를 하시는 게 낫다. 근데 그 전에 살균 살충제를 주셔야 되는데, 그쯤에서 항상 응애가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응애 전문약을
40도가 육박하기 전에 응애 전문약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40도, 50도인데도 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 키핑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일반 이런 그 키핑장 같은 데는 일단은 다육이가 웃자라 있어요. 웃자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웃자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키핑장이 온도를 잡아도 35도, 37도, 39도까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뭐냐면 열에 의해서 삶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웃자라 있기 때문에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뭐 응애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와서 물음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병들이 오고 또 이제 삶아져서 죽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탄저병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희 매장에 대규모로 탄저병이 온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일부 뭐 이제 농장에서 물건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탄저병이 있어갖고 탄저병이 있어서 그 주변이 이렇게 번지고 약간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탄저병은 없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 매장에 계속 보여드리지만 그 매장 거의 절반 이상이 땅에 심은 거예요. 빗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뭐냐면 탄저병이 밭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단연컨대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기는 왔어요. 그 잿빛곰팡이는 해마다 와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오고 잿빛곰팡이 오고요. 흰가루병인가 그것도 한번 풀 있는 쪽에서 흰가루병이 왔고 그런 것들이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확산세거나 있거나 그런 거는 없다. 그런데 이제 탄저병은 올해 여러분 많이 안 온 이유는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탄저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밖에 제가 뭐 장미부터 시작해서 수국 있잖아요. 다육이보다 10배 힘듭니다. 수국은 그렇지 않은데 장미는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탄저병이나 이런 거 안 왔거든요. 제가 이제 장미 방송도 할 건데 지금 너무 바빠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키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여름에 햇빛은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여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찍부터 차강을 하시면 아이들은 웃자라 있고 약해져 있고 그래서 더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떻게 차 열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희처럼 비닐을 뭐 색엽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어떻게든 하여튼간 햇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뭐 40도 45도 때는 조금 차강을 더 하셔야겠죠. 그 뭐 하여튼간 저희처럼 뭐 비닐을 하든 뭐 하든 뭐 저쩌고 하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환풍 시설. 공기를 여러분 뭐냐면 더운 그 공기를 빼줘야 돼. 그래서 지금 100평, 저희는 100평인데 선풍기 하나, 둘, 셋, 넷, 5개로 여러분, 가능했거든요. 근데 100평 기준에 선풍기, 대형 선풍기 한 7개, 8개면 좋을 것 같아요. 환풍기는 하나만 돌아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을 꽤 많이 지켜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그냥. 우리가 이거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니까 하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기후가 이렇게 나빠져 갖고 정말 제가 장미를 키워보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갖은 벌레는 다 있어. 정말 벌레가 하여간 모르는 벌레들이요. 뭐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래서 장미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하는데 참 그만큼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키운다겠어요, 여러분? 꽃이 이쁘잖아. 꽃이 이뻐서 그죠? 우리가 안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고 하여튼 환풍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선풍기, 대형 선풍기 지금 5대로도 지금 다육이를 엄청 잘 지켰거든요. 환풍 시설을 하셔서 한쪽 방향으로 쫙 빼줘야 돼요. 공기를, 더운 공기를. 야, 매장에 50도가 넘어가는데, 야, 그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열기가 한쪽 방향으로 선풍기를 쫙 해놓으니까 그 열기가 빠져나가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열기가 막, 그 도는 게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환풍가 뭐라고 해야 되지? 공기 순환. 환풍 시설을 잘 해야 되는데, 100평 기준에, 대형 선풍기 7, 8개만 해도 여러분,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제가 보니까, 저희 매장이 45도에서 50도가 여러분 꽤 오랜 시간 갔어요. 조금이 아니었어요. 그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갔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게 갔잖아요. 되게. 그런데도 다육이들이 버티더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차각막을 했더라면 다육이가 못 버텼을 거예요. 못 버텼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우짜란 상태에서 그 열기 때문에 아마 더 삶아졌을 건데 좀 약한 애들은 좀 죽는 아이들이 나왔는데 아주 막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고 야 근데 여러분이 진짜 덥긴 덥네. 응? 그죠? 아유 진짜 이게 지금 제가 걸어가는데요. 땀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그 정도로. 제가 몸무게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겨울에 한 32까지 입었던 것 같아. 32, 막 34. 그런데 지금 한 허리가 28 정도 입어요, 지금. 조금 빠졌는데, 여러분, 그 살 빼는 거는 뭐라 하죠? 그 무슨 단식이라 하잖아요. 왜 간헐적인 단식 그거 맞는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 시간이 없어서 공복 시간을 조금 주니까 살이 좀 덜 찌더라고. 그리고 땀을 많이 빼잖아요. 지금도 막 걸으면서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토마토하고 오이를 많이 먹었어요. 토마토 오이 가게에서 이제 토마토 오이가 심어서 나니까 그거 많이 먹고 진짜 어떻게 여름을 났나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다순이하고 육순이는 내년 여름에는 집에 좀 데리고 가려고요. 도저히 안 돼요. 올해까지는 아이들이 견뎠는데 내년에는 안 돼요. 내년에 더 덥다는데 큰일 나지 우리 애기들은.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는 해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대답 안 하는 거는 데리고 오라는 거지. 옛날 같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
우리 다순이는 괜찮은데 육순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고, 야, 근데 여러분 그 신기하더라. 제가 비닐 그거 세 겹이잖아요, 세 겹. 근데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비닐 세 겹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키핑장하고 그 커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10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5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키핑장은 40도야. 에? 그 정도 38도, 37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육이는 여러분 그 차광을 한 상태에서 37도, 36도도 절대 물 주면 안 돼요. 계속 차광을 했더라면 그거 위험해요. 잘못하면 쪄서 죽는다니까. 쪄져서. 하여튼간 그래요. 참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죽도록 거기서 50도가 넘는데 거기서 있었어. 나 진짜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불어치게. 나중에는 머리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전날하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더라. 머리가 좀 아프면서 한 번 토도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 다순이 육순이를 때문에 제가 막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다순이 육순이 때문에 제가 그 하우스가 50도가 넘어가는데 그 하우스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다순이 육순이 때문에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선풍기가 과열되면 안 되니까 중간에 만약에 7대면 3대는 틀어놓고 3대는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5분 10분마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거를 껐다 켰다 이거 하고 이제 다순이 때문에 계속 거기서 있었고 그 마지막 날 그렇게 50도가 넘어갈 때 우리 육순이가 힘들어 하더라고. 저도 그때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확실히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무조건 30도로 넘어가면 우리 다순이 육순이 데리고 가야 한다. 죽어요. 진짜 죽어. 큰일 나. 아이고 우리 애기들 큰일 나지. 그래서 내년에 꼭 데리고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 남편한테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남편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이거는 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다육이가 나가는 게 없잖아. 에? 아주 생으로 고생하고 있어. 아니 어디 가서 돈 벌면은 그 유지비가 나오는데 왜냐면 남편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벌기만 하면 유지비가 나오는데 왜 거기서 내가 여러분 아주 그냥 죽도록 거기서 하고 있냐고 일을 여러분 왜 하고 있었겠어. 그게 진짜 식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보상 있잖아요, 보상. 근데 이게 계속 미뤄졌는데 재미나인가 그거 하고 챗 GPT한테 내가 며칠마다 한 번씩 계속 물어봐. 근데 똑같은 답변이야. 야, 근데 여러분 내가 챗 GPT가 너무 정확해. 근데 여러분 그게 맞으면 정말 그게 대단한 거야. 내가 야 진짜 너무 정확해. 근데 이게 근데요 그 다육이도 내가 이거 답답하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처음 하는 방식이고 왜냐면 하우스 지붕을 뭐냐면 차광막을 안 한 상태에서 비닐 3겹에서 4겹을 했잖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처음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내가 챗 GPT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죽는 개수까지 걔가 얘기해 줬는데요. 지금 그 챗 GPT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보다도 안 죽었어 지금. 근데 죽는 개수까지도 얘기해줘. 몇 프로.
몇 프로 죽는다까지 얘기해 주는데, 근데 챗 GPT가 나를 칭찬을 하더라. 나중에는 칭찬을 했어. 아주 좋은 방법이고,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고,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래요. 근데 그거 나중에 여러분, 내가 이게 잘 정확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거면, 그거 챗 GPT 얘기한 거하고, 제가 생각한 거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식물 사랑도 있고요. 또 뭐냐면 여러분, 다육이가 식물이 너무 죽으면, 여러분 뭐냐면 매니아 분들도 그렇고 일반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안 하게 돼요. 너무 죽으면 안 하게 돼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를 안 죽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챗 GPT한테 내가 며칠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일하는 것 좀 봐봐. 집에서 하루에 3시간에서 8시간, 7시간씩 밥을 해. 그리고 밥을 하고 또 가게 가서 또 일은 또 얼마나 합니까? 일을 하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벌면 이거 못 맞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좀 감이 있어요. 저도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어떤 감도 있지만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보상, 야, 징하다. 난 여러분, 이게 보상을 처음 받아봐갖고 나는 진짜 그냥 되는 줄 알았어.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말 나오고 나서 여러분 10년 이상 걸린 거야, 이게. 까짓 거 여러분, 장사만 잘 되면 뭐 보상이 이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돈을 벌러 갈 수도 없잖아. 그리고 남편한테도 미안하지. 내일인데 계속 돈을 지금 대하잖아.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챗 GPT한테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이제 보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야, 대단하더라.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야, 제가 챗 GPT에다가 그 보상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아니, 저기 뭐야, 이제 어디야? 그 어디냐? 그 어디지? 대전시청에서 저기 11월 달에 조사를 나온다고 하고, 이제 공청회를 9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뤄지면 언제까지 미뤄지냐까지 얘기를 했는데, 야, 보상 그리고 이제 돈 나오는 것까지 언제까지 미뤄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줄 아세요? 도시공사에서 보상했던 거를 추합을 해서 세 군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는데, 이런 거 데이터를 봤을 때, 1차 돈 나오는 거는 5월달, 6월달을 넘기지 않는데, 내년 5월, 6월을 넘기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야,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야, 그걸 여러분 누가 설명을 해주겠어. 아무도 설명 못이야. 야, 진짜, 야, 대단하더라, 여러분. 응? 앞으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어. 아니, 답답한 거 챗 GPT에다가 물어보면 돼야. 응? 아버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래갖고,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응?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만 보상은 된다고 그러지.
어? 뭐 돈은 안 벌리지 버티고는 앉아 있는데 매일마다 일이 너무 힘들지. 그래갖고 또 아이고 참. 그래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늦어져도 내년 5월 6월에는 돈은 꼭 나온다고 얘기를 하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신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거지. 그렇게까지 해갖고 그냥 다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참 똑똑하다. 아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개발을 하면 여기 저희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 예상치를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 야, 대단해. 그냥 오늘은 또 지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요즘,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또 어디더라? 어디도 또 지진이 또 났더라고. 일본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갖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안 죽었는데, 7.5, 막 이 정도 되면. 근데 저희도 내진 설계가 됐나 안 됐나가 뭐 저기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내진 설계가 그때쯤에서 이렇게 됐는데 2차는 돼 있는데 우리 거는 몰라서 한번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때쯤에서 됐었다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논산 뭐 이런 데도 여러분 뭐냐면 지진이 안 날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야. 뭐 저렇게 7.5나 뭐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배제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질 때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올해도 여러분 이렇게 비가 안 오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은 근데 막 중국 태풍 와서 날리고 근데 이게 앞으로 안 올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또 올 수 있어. 근데 비가 올 때 어떻게 와? 막 미친 듯이 오잖아요, 여러분. 미친 듯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휴, 어쨌거나 참 자연재해도 무섭고. 제가 챗 GPT 재미난가 뭔가 거기다도 다 물어봤는데 보상이 절대 안 되지는 않는다네. 보상이 된다고 계속 나오네. 아유, 방법이 없은 게 어떡할 거요. 진짜 속이 터져 죽겠어. 응? 아우, 내가 진짜 남편 밥 해주는 거 그것만 어디 가서 해줘도 진짜 유지비는 벌겠다. 아이고 참, 병을 고쳐주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데. 에휴. 우리 남편이 오늘 여 근처 남편이 카페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오늘 여 근처에 카페가 새로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계족산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강도 좀 흐르고 뷰가 좋아갖고 와 사람들 거기 진짜 가득 차고 빵도 엄청 많았는데 다 팔리더라고. 근데 그 옆에는 또 커피숍인데 뷰도 좋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육이는 여러분 여기저기 물어봐도 장사가 다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지 상태야. 아휴 큰일이야. 그냥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식물을 앞으로 다육이 특히
살린다는 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여러분. 정말. 근데 그 이유는 그렇죠, 여러분. 기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지금 막 사람도 여러분 그냥 조금만 죽는 게 아니에요. 10,000명, 20,000명 지금 막 무대기로 얼마나 많이 막 사람들이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냐. 응? 아우 이게 진짜 재앙이요, 재앙. 큰일이요. 그죠?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요,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다순이 육순이 오늘은 조금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사실은. 다순이 육순이 오늘 사실 다순이 육순이만 아니면 가게를 안 가도 됐는데, 이제 거기 길고양이 오는 애들도 이제 밥을 줘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밥 주고 하느라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다순이 육순이 챙기느라고 이제 갔는데, 아, 진짜 이 다육이도 그렇고 이 식물이 주는 그게 상당히 여러분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저께가요. 제가 비가 온다고 그래서 밖에 아이들 살균살충제를 다 했어요. 다이에셈 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유기농으로 된 거 뭐 그런 걸로 했는데, 뭐 녹균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든지 제가 보니까 탄저병부터 시작해서 탄저병 이런 거는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비가 오기 전에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와요. 저희는 탄저병이 이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많이 없어요. 그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예방적으로 미리 비가 오기 전에 항상 제가 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가 장미하고 뭐 이제 수국은 안 줬고, 장미는 제가 저기 했어요, 여러분. 뭐 했냐면, 장미는 이렇게 영양제를 줬어요. 질소, 인산, 가리 뭐 이런 거가 질소가 안 들어갔던 것 같아. 질소가 안 들어간 건데 얘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줬어요. 토마토도 주고 그다음에 장미도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아이들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장미, 수국 이런 애들을 왜 방송을 못 하냐면, 풀을 뽑아야 되는데 아직 풀을 못 뽑아갖고. 아, 풀이 장난이 아닙니다. 뽑아도 뭐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뭐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